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고 나면 평생 식습관을 다시 보게 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은 사실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그 음식 조합이 실제로는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 장과 신장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선뜻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해서 먹는 한 가지 과일과 한 가지 일상 음식의 조합에서 시작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조합을 무심코 수년 동안 드십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고 몸이 붓고 소화가 막히고 검사를 해보면 장에 딱딱한 덩어리가 보이거나 신장에 돌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임상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 속에는 반복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정 과일과 단백질, 전분 식품의 조합은 장기적으로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준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일상적인 식습관까지 세세하게 짚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만 바꿔도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 궁금하시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음식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어야 몸에 이로울까?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과일, 바로 감입니다. 감은 분명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그 순간부터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 안에서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소화관의 흐름을 더디게 막아버릴 수도 있으며 신장에서 요산 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감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돕는 약이 되기도 하고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차근히 살펴보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감은 올바른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감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로운 조합, 그리고 시니어가 감을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건강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일상에 한두 가지만 적용하셔도 몸의 느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이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에게는 감이 속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간식이 되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복통과 답답함의 원인이 되는지, 이 지점을 이해해야만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감의 중심 성분 가운데 건강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으로 감의 특유의 떫은 맛을 만들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탄닌이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항산화 물질로서의 긍정적인 역할, 또 다른 하나는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단백질과 결합한다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의미인가? 우유에 레몬즙을 떨어뜨렸을 때 우유가 덩어리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성과 단백질이 만나면서 응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는 과정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간 탄닌이 단백질을 만나면 작은 응고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젊고 건강한 위장에서는 이 응고물들이 비교적 잘 부서지지만 시니어의 위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장 운동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응고물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의학에서는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석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 운동을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 막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감이라는 과일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고를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감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감과 함께 들어간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나 전분식품이 탄닌과 만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조합과 먹는 시간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감 속 탄닌이 소화 과정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요산 대사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산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평소에는 신장이 이를 잘 걸러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요산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 안쪽에 작은 결정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결정들이 모이면 우리가 잘 아는 신장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결석이 생길 위험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식단의 작은 조정이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은 오랜 세월 우리 식탁을 지켜온 훌륭한 과일입니다. 문제는 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언제 먹는가 하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으면 감은 여전히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든든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조합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성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 운동 속도, 소화효소 분비량, 신장 기능, 음식 섭취 시간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예전만큼 왕성하지 않습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 또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조합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하나만 보지 말고 함께 먹는 조합을 봐야 한다. 특히 감처럼 섬세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탄닌의 특징, 단백질과의 결합,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신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음식들 가운데 감과 함께 먹었을 때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폭부 팽만감, 소화지연, 요산 상승 등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조합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생활에서 피하셔도 소화의 편안함, 폭부 팽만감 완화, 장 운동의 자연스러운 흐름, 요산 관리 측면에서 분명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조합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감과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과 달걀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먹을 때 시작됩니다. 감의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을 만나면 응고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응고물은 위산으로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위장 운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서질 수 있지만 시니어의 위장에서는 이 덩어리가 오래 머무르며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 안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이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장애, 복부 무거움, 잦은 트림, 변비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결합물은 요산 대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산이 서서히 쌓이면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이 조합을 오랫동안 이어가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달걀은 아침 식사, 감은 오후 간식,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뜨리자. 달걀을 드신 날에는 감을 바로 이어 먹기보다는 한나절쯤 지나 편안한 오후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감과 전분식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편안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위장에서 만들어내는 소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군고구마와 홍시, 따끈한 삶은 감자와 단감 조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합은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여러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분식품은 원래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식사 후 위장이 그 음식을 오랫동안 붙잡게 됩니다. 여기에 감의 탄닌이 더해지면 소화 속도는 더 느려지고 위가 비워져야 할 시간이 크게 늦어집니다. 이때 가장 흔한 증상이 폭부팽만감입니다.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하며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밤에 누우면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분 식품과 감을 저녁 늦게 함께 드시면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위장 운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경우에는 식도와 위를 잇는 부위의 긴장도도 떨어져 위산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고구마 조합은 가벼운 간식처럼 보이지만 가능하면 낮 시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는 점심 무렵에, 감은 오후 서너 시쯤 따로 드세요. 이렇게 시간만 분리해도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과 도토리묵처럼 탄닌이 많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도토리묵은 해독식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있지만 감 역시 탄닌이 풍부한 과일이라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두 음식의 탄닌이 동시에 들어가면 장 안에서 수렴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지나치게 조여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변비입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 중에는 빈혈이나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토리묵과 감 조합을 자주 드시는 경우 철분 흡수가 더 떨어져 몸이 늘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도토리묵과 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몰아서 먹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도토리묵은 식사 때, 감은 식후 한참 뒤에 천천히 이렇게 시간만 나누어도 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과 고단백 식품. 2. 감과 전분 식품. 3. 감과 고탄닌 식품. 이 세 가지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위장은 무거워지고 신장에는 여유가 줄어들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조합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과 함께 피해야 할 조합들의 윤곽은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피해야 할 조합만 알면 충분한가? 감의 좋은 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먹는 방법은 없을까? 감은 단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시니어의 몸을 도와주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장점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의 좋은 성분을 몸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담 없는 이로운 조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감마다 성질이 다르고 잘 어울리는 음식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감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는 세 가지 조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홍시와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모두 같은 과일로 생각하시지만 떫은 단감과 잘 물러있는 홍시는 몸속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홍시는 숙성되면서 탄닌의 구조가 변해 수용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만나도 단단한 응고물을 만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홍시는 유제품과 잘 어울립니다. 유제품 속 단백질은 홍시의 비타민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돕고 홍시 특유의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은 위에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식사 후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예를 들면 잘 익은 홍시를 숟가락으로 가볍게 으깨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칼슘과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 뼈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홍시를 약간 풀어 드시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다독여 수면의 질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덜 익어 단단한 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지고 부드러워진 홍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릴 조합은 단감과 견과류입니다. 부드러운 홍시가 유제품과 잘 맞는다면 단단한 단감은 견과류와 균형이 좋습니다. 단감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되는데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단한 단감 반쪽에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곁들이면 비타민의 활용도가 올라가고 항산화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노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하루 한 줌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줌이 단감과 만나면 피부 탄력, 혈관, 건강, 피로회복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과 따뜻한 차의 조합을 소개해드립니다.
곶감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이 농축되기 때문에 칼륨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더 높은 밀도로 들어 있습니다. 곶감을 단독으로 많이 드시면 당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소화 과정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생강과 계피는 위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곶감 한 개를 오후에 천천히 즐기시면 속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포만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기억해 두시면 좋을 3가지 긍정적인 조합입니다. 홍시와 유제품, 단감과 견과류, 곶감과 따뜻한 차. 이 조합들은 감에 좋은 성분이 몸에 무리 없이 흡수되도록 돕고 특히 시니어에게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이제 정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조합 3가지와 지금 살펴본 이로운 조합 3가지, 여기에 감을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만 더해지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감은 훨씬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감이라는 과일이 지닌 두 얼굴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감은 잘 활용하면 몸을 편안하게 돕는 든든한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을 드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감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아서 공복에도 잘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탄닌이 위벽에 직접 닿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감을 드시면 속 쓰림이나 묵직한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은 되도록 식사 후 위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과한 양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감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의 경우 탄닌 처리 속도가 느려지므로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혹 단감 1개를 드신 뒤 입이 심심하다고 홍시까지 이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 장운동이 둔해지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말을 꼭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장과 위장 상태를 고려해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운동은 느려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저녁 늦게 감을 드시면 위장은 그 음식을 밤새 붙잡은 채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속쓰림이나 역류감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을 되도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대는 위장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하루 중 에너지가 한번 떨어지는 때라 부드러운 단맛이 몸에 가볍게 스며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위험조합 3가지, 도움이 되는 조합 3가지를 같이 기억하신다면 감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한 과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잘 익은 홍시는 유제품과 함께할 때, 단단한 단감은 견과류와 만날 때, 건조된 곶감은 따뜻한 차와 함께할 때 몸의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 고구마와 감자 같은 전분 식품, 그리고 도토리묵처럼 탄닌이 많은 음식과는 같은 시간대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감을 어떻게 먹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편안함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식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따뜻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학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